안녕하세요. 김현우 회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페이지 394페이지고요. 실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급이자와 관련된 실무 이론 공부하고요. 지급이자와 관련된 이론 부분, 이론 파트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그 건설자금과 관련해서 실무 파트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13번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가지금과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 기출이 많이 되지 않고 있지만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이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이제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익과 관련해서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불분명, 빚실명 채권증권,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관련된 지급이자를 조정하게 되고요. 2번과 3번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4번에 좀 중점적으로 1번 하고 나서 이제 4번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실무상 작업 순서를 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무관 부동산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복습할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94페이지에 우리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식회사 현미산업이 있고요. 당해 사업연도는 2020년이다.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해라.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무관 관련해서 차입금이자를 조정하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차입금이자 이자 비용이죠. 이자. 그래서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익, 세무조정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지문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가지급금 이자 수익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급금이 있다면 회사에 자금을 외부로 내보낸 거잖아요. 가지급금이라는 건 대여금에 해당돼요. 대여금.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죠? 업무와 무관하게 이제 빌려주게 되면 그때는 이것을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계상해서 결국에는 이제 법인세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이 가지급금이 있는데 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차입금을 조달해서 부당하게 이 가지급금을 결국엔 대여해 준 거 아니냐. 차입금을 조달해서 우리는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한 운용자금으로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그러려고 차입했느니 그러면 너가 차입금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는 이자 비용을 우리가 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만큼 조달한 것만큼 전체 자산들 중에서 가지급금과 관련된 부분만큼 그 비율을 구해가지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송금불산입 하겠다. 이자 비용을 부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자 비용을 부인하면요 송금불산입이 되잖아요. 이것도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자 수익도 과세되고 이자 비용도 부인돼서 세금이 이중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산 취득과 보유 현황을 볼게요. 자, 여기는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래요. 자, 근데 선박과 건물, 토지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회사는 회운업과 선박업과는 무관하고요. 업무상 선박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요. 이건 누가 쓸까요? 대표자가 쓰겠죠. 대표자든 주주든 그 사람 업무와 무관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얘도 업무와 무관한. 얘는 지금 업무와 무관하죠. 업무와 무관하고요. 업무 무관. 자, 그렇게 되고요. 지금 건물과 토지를 볼까요? 토지와 건물은 회사 잉여금으로 취득한 투자 목적의 자산이다. 네, 이것 또한 지금 우리 투자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이 돼서 얘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모두 다 업무무관 자산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우리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봐서요. 얘는 업무무관 동산에 해당이 되고 업무무관 얘는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현미산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요거 열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그 밖에 적수 입력을 하고 나서 지급이자 세무 조정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다 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번호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무관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 옆에 요 주황색으로 1번, 2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세무조정, 여기 밑에 1번을 먼저 입력하면 그 다음에 2번을 입력을 해서 나중에 송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상하게 되는 요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탭에서도 지금 1번 적수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업무무관 부동산을 언제 취득을 했어요? 지금 토지를 2월 4일에 먼저 사고 건물을 6월 9일 날 샀죠. 그래서 적수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 취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1번은 전기 2월이고 취득은 2번이고 매각은 3번이에요. 근데 2월 4일 날 매각을 했죠. 취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일을 2번으로 취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취득을 하게 되면 토지가 증가하게 되죠. 3억 2천만큼 이제 증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요. 적수가 적수 개념 잔액을 더해서 우리가 예치해 놓은 일수만큼 이 자산의 일수만큼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 잔액들 곱하기 일수해서 적수가 계산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을 그 다음에 취득했어요. 6월 9일 날 4억 원에 취득을 했죠. 자, 6월 9일 날요. 또 취득을 했는데요. 2번 취득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4억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는 또 중간에 매각을 했어요. 2020년 11월 3일 날 매각을 했기 때문에 11월 3일 날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원만큼 자 줄어들어야 되겠죠. 장부가액이. 자, 그렇게 되면 해당 적수가 관련된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의 잔액과 관련한 적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를 일수가 계산되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무관 동산은요,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박이 업무무관 동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3,800만 원을 2019년 3월 3일 날 취득을 했네요. 과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얘는 단기 중에 취득이 아니죠. 단기 중에 취득이나 매각이 아니라서 전기 2월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월 1일로 봐가지고 전기 2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3,800만 원 이렇게 하시게 되면 366일 올해가 윤년이에요. 그래서 366일로 해서 적수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가지급금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급금의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있네요. 가지급금 등 대여금 현황이 있어요. 자, 7월 14일 날 상무이사 한 상만에게 사업자금 4천만 원을 9% 이율로 대여를 해줬대요. 자, 그럼 사업자금인데 상무이사예요. 상무이사. 이거는 누가 봐도 업무와 무관하시죠?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지급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총무과 사원 윤경민에게 월정액 급여 이내의 38만 원을 가불했다. 우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 이내의 가불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도 아니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급이자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가지급금 여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해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11월 1일에 인사과 사원 고대리에게 본인 학자금을 대여했대요. 2천만 원을 연 5% 이율로 대여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에게 사용인에게 학자금에 대한 대여금을 지불한 것이죠. 대여금, 학자금에 대해서 대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요것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지급금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요거 있죠? 우리 요거 요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급료의 가불액하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여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리스트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문제로도 이론에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무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급이자 조정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그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조정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반드시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7월 14일 날 가지급금 상무이사에게 우리가 대여를 해준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급을 했고요. 금액은 이제 4천만 원이나 빌려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가수금이나 그 밖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과 관련한 요거 내역을 기재할 수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1번을 적고 그 다음에 2번을 적도록 되어 있죠. 이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기재해서 우리가 금액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장기 차입금하고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장기 차입금의 경우에는요. 요 밑에 내역을 볼게요.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는 채권자 불분명이자 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천 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채권자 불분명 이자의 경우에는 1단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해당이 되죠. 1단계에 해당이 되고 송금불산입 상여. 근데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데 지금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전에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자율을 먼저 적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자율을 적고요. 13. 그 다음에 지급이자는 일단 이자 비용 총액이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1,300만 원을 계약하게 되면 차입금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채권자 불분명은 12번. 그 다음에 여기 건설자금 이자는 15번.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지급이자 여기에다 반영을 해서 이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번하고 15번에 우리가 과연 채워줘야 되진 않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채권자 불분명 1단계고요. 건설자금 이자가 3단계였죠. 예, 그리고 요 수령자 불분명 채권자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가 12번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단계에 해당되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만 원이 우리가 관련된 지급이자에 해당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이자율이랑 지급이자만 있으면 관련된 차입금 적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거 단기 차입금을 볼게요. 자, 연이자율이 10%고 이자 비용은 1,800만 원이네요. 자, 10%고요. 1,8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입금 적수가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연일수 있죠. 연일수가 우리가 지금 아마 제대로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혹시나 365일로 잘못 계산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토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366일로 이제 계산이 되어 있었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366일로 이제 계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상이 됐고, 그러면 단기 차입금과 관련한 이제 지급이자가 다 계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급이자가 이제 2,850만 원이죠. 지금 보시면 3,100만 원인데 원래 3,100만 원인데 지금 250 선순위로 부인된 지급이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2,850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금액이 이제 2,850만 원 여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즉 업무무관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조정 대상은 우리 선순위 부인의 채권자 불분명 건설자금이자 요걸 차감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00만 원의 지급이자 중에서 우리 선순위로 부인되는 250만
1,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지급이자 세무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금액을 더해 보니까 2,85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업무무관에서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적수가 185788000 이렇게 입력이 됐고 차입금에 대한 적수는 95441538462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자 요 둘 중에 이게 지금 가지급금 차입금을 조달해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곳에 지금 차입금 적수보다 업무무관 적수가 훨씬 더 크죠. 차입금 조달해서 전부 다 여기에다 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돼서 전액 지급이자가 부인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세무조정을 마지막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 12번하고 15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급이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8번 보이시죠? 2,850만 원으로 결정이 되는데 요 끝에 오는 것이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차례대로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 그 가지급금을 적수가 맞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때는 이 가지급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가서 이자 비용을 기재해 주시는데 이때 반드시 채권자 불분명이나 건설자금과 관련한 이자가 있다면 그 금액도 여기다가 반드시 기재해서 세무조정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2번하고 15번 그리고 8번이 세무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서식에서는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이드를 받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먼저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천징수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250만 원 상여로 처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죠. 송금불산이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거니까 업무무관 자산 관련한 지급이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자, 이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지급이자는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 2,850만 원 이렇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함.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자동으로 세팅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12번, 15번, 요 8번 내역을 세무조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태백산업이네요. 태백산업은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자료를 보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굉장히 이게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하고 업무무관 부동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항상 주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지문 잘 읽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토지와 건물 내역이 있네요. 이게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토지와 건물을 회사 여유자금으로 취득한 투자 목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장이나 아니면 본사 사옥이나 이런 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업무와는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에 해당이 되죠. 토지는 지금 취득세 2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네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먼저 우리가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자, 토지는 우리가 취득세를 단기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자산의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송금으로 계산해 놨죠? 송금 불산입. 토지 200만 원 유보. 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하나가 먼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지금 보시면 4억이랑 3억 2천이 있는데 이 지금 토지와 관련한 거죠. 네, 토지와 관련했을 때 자, 3억 2천으로 우리가 금액을 기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법상 자, 업무무관 자동산을 기재할 때는 자, 태법상 자산 금액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반영한 후에 그 금액으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즉 3억 2천이 아니고요. 우리 세법상 자산 금액은 얼마예요? 네, 3억 2,200만 원. 이 우리 세법상 토지의 자산가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재를 할 때는 3억 2,200만 원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태백산업. 자, 업무무관 부동산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고요. 혹시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조정을 먼저 좀 등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와 관련해서 직접 입력으로 할게요. 자, 토지와 관련해서 200만 원이고요.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처분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세금과 공과로 우리 지금 교재 페이지 397페이지 보시면 토지라고 해도 되고 또 세금과 공과라고 기재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요거 과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자,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부터 먼저 기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의 경우에는요. 건물은 지금 작년도에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2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4억 원을 전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1월 1일이고요. 전기 2월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건물은 4억 원에 이렇게 취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토지를 언제 취득을 했냐면요. 자, 토지는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이제 토지를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이때 3억 2천을 적는 것이 아니고요. 뭐를 적어야 된다? 네, 3억 2,200 우리 세법상 자산가액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정 등록에도 이 토지와 관련된 유보를 기재를 해놨었죠. 그래서 3억 2천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3억 2,200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자, 가지급금, 대여금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보시면요. 자,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한테 소득 처분한 금액을 그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거죠. 대표자에게 우리가 소득이 귀속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같은 거 나와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득세를 어마무시하게 내게 되는데 그러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게 되면 송금불산이 법인이 대납하고 만약에 송금으로 처리하면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서 업무무관 부동산과 그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가지급금 제외 대상에 이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요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대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 얘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6월 20일에 대여한 거는 얘는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이 됩니다. 명백한 가지급금에 해당이 돼서 요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업무무관 동사는 없었고요.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는데 6월 20일이네요. 6월 20일에 우리가 지급을 했고요. 3천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수가 5850000, 그다음 업무무관 부동산은 728000000, 그다음에 1328480000000,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5850000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차입금과 관련한 내역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가수금이나 그 밖에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차입금과 관련한 내역을 보니까 자, 이자 비용이 1,050만 원이 있는데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는 채권자 수령 불분명 이자가 1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즉 기타 사회 유출은 없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전부 다 뭐로 처분해요?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총액을 일단 적어놔 줘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 이자율이 지금 7%죠. 자, 이자율이 7%에 해당되고요. 7%. 일단 지급이자 총액을 일단 적어 놓습니다. 1,050만 원 중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죠? 자, 7%의 1,050만 원 중에서 우리가 1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대상이 되는 금액은 88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기재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연일수가 366일이 아닌지를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기 차입금 볼게요. 자, 단기 차입금을 보면요. 자, 단기 차입금은 5%고 이자 비용이 85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5%에 850만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건설자금 이자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다 선순위 부인액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880, 850을 더해서 1,730만 원이 우리의 지급이자 조정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적수를 구해보니까 211-498-000 그리고 차입금과 관련된 적수를 보니까 108-231-428-571 자, 그러면 우리 차입금을 조달해서 전부 다 가지급금 적수가 훨씬 크죠. 업무무관 적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차입금을 전부 다 이 업무무관한 자산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전액 송금 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무조정 해줘야 되는 대상은 여기에 있는 지급이자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건설자금 이자가 있다면 여기 자 12번, 15번
나와 있는 내역들, 그 다음에 여기 8번 송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우리가 송금 불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우리가 이자 비용을 그 토지와 관련된 세금과 공가를 처리한 바가 있고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자, 채권자 불분명부터 먼저 해야 되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세차의 이자인데 지금 이자 그 원천세가 없기 때문에 원천세 부분은 없고 전부 다 우리가 그 원천세 부분 없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전부 다 상회로 소득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업무무관이죠.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지급이자가 1730000, 즉 관련된 이자가 전부 다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송금불산입 세금과 공가 200만 원 유보 발생했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170만 원만큼 우리가 원천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여로 전액을 소득 처분했습니다. 그다음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계산해 봤더니 결국에는 전부 다 전액이 부인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차입금을 조달해서 지금 얘네들의 차입금을 조달해서 전부 다 지금 차입금 적수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적수로 보시면 지금 108-231-428을 가지고 211-498-000, 즉 이 업무무관 자산 중에서 차입금으로 조달했다는 거예요. 전액 다 여기에 쓰였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이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전액 부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지급이자가 1,730만 원이고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번에 오는 금액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그다음에 요거는 상여 또는 기타 사회유출, 그다음에 건설자금은 송금불산입 유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올 때는 이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판단을 잘 하시고 업무무관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기에 오는 것은 세법상 자산금액이 와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난 세법상 인정되는 자산가액으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대성전자고요. 컴퓨터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당해 사업연도 2020년이고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해서 증가한 내역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 4,500만 원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0일에 900만 원을 상환했네요. 자, 가지급금은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되고 가수금은 없네요. 회사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결산서상 이자 수익으로 104만 원을 계상했다. 근데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 계상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지급이자 세무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는 우리가 인정이자 금액하고 회사 계상액을 비교해서 그죠? 회사 계상액을 비교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차익분을 우리가 입금 산입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을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수금이 없다는 사실과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는 것만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나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가지급금 증감 내역이 있고 다른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동산 내역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전자로 가셔서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자,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순서를 하는데 가수금은 없다고 했고 우린 3번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대로 줬네요. 그러면 기초 2월로 해서 전기 2월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 9월 1일이고 4,500만 원이죠. 9월 1일 지급을 했는데 지급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0일이 됐을 때 이제 900만 원만큼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회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900만 원.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상이 다음과 같이 8682-000-000 그다음 적요도 지금 적요가 아니고 잠시만요.
예, 적유는 수정할 필요 없고요. 요 뒤에 가서 일자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8682-000-000 이렇게 맞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 연일수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연일수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급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 진행할 건데요. 자 그러면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 내역을 다음과 같이 줬네요. 그러면 14%고요. 지급이자가 1849960. 근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231000이래요. 그러면 사채이자는 얼마고 그럼 원천징수세액이 2310000이죠. 그럼 나머지만큼은 자, 1849960 중에서 나머지만큼은 우리가 사채이자 요거는 상여로 처분해야 되고 얘는 기타 사회출로 처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여로 처분해야 되는 금액은 역산하게 되면 1618960 원이 이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요게 전액 사채이자에 해당이 되네요.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14%죠. 14%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지급이자는 1849960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일단 전액을 원천징수 포함해가지고 전액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급이자가 전액 부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대상은 없는 것이에요. 18번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전액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6% 11880-000 일반 차입금이네요. 자 그러면 6%고 11880-00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차입금 적수가 1172468000000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입금 볼게요. 자, 5%고 725,000원. 근데 이게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이 됐다. 이 단서 조항을 준 거는 뭐냐면요. 얘는 이제 건설자금 이자이기 때문에 자본화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5%고요. 그 다음에 725,000원이죠. 그랬을 때 여기 채권자 불분명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25,000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면 자,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급이자 대상이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2와 1단계와 2단계, 그 다음 3단계에서 이미 선순위 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88만 원이고요. 지급이자가 이제 계상이 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를 구해보고 차입금을 계상을 해보니까 자, 이 1,188만 원 중에서 우리 차입금 적수 중에 업무무관과 관련된 그 적수를 이제 구하니까 1423278 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입금 중에서 다행히 이번에는 업무무관 적수가 더 적어서 그 업무무관 적수 비율만큼만 우리가 송금 불산입 대상으로 계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하고 이 금액 즉 여기 맨 밑에 보시면 1845960-72500 요 단계가 먼저 부인되고 그 다음 8번을 고려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45960을 이제 송금 불산입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여기 밑에 이제 내역이 나와 있긴 한데 자 한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원천세가 제외된 금액이 1618960 상여 그 다음에 원천세 금액은요 채권자 불분명 자 원천세 금액은 기타 사유출로 처분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231000 이렇게 구분해서 두 줄로 이제 세무조정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건설자금 이자와 관련해서 725,000원을 송금 불산입해야 되죠.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고요. 네. 건설자금 이자이고 725,000원. 그리고 얘는 유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자산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놨다가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비용 처리를 하겠다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급이자와 관련해서는 1423278만큼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1423278 해서 얘는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된다. 라는 거 소득 처분까지 반드시 단계별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여 또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유보, 그다음에 우리 8번의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조정 등록 가보시면 이 세 가지
우리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관련한 원천세 제외분 1618960 상여,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관련한 231000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와 관련해서 72만 5천 원만큼 유보가 발생했고요. 마지막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와 관련해서 1423278만큼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득점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한국산업에서 우리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당해 사업연도는 2020년이다. 그리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대해서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지급금 내역을 먼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 내역을 보시면 모두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네요. 그다음 위 내역 외에는 가지급금 가수금이 없고 결산서상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1047917 이렇게 계상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생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한 것이 없다. 즉 송금 불산, 채권자 불분명이 있다면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하면 된다. 기타 사회 유출은 없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산업이고요. 자, 한국산업에 들어가서 업무무관 부동산과 관련한 차입금이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지급금이었죠. 자, 가지급금을 보시면요. 자, 1월 1일에 1,500만 원. 그래서 1월 1일 정기 2월이고요. 1,5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2020년 6월 23일에 2천만 원이 늘어났죠. 잔액이. 지급 2천만 원. 그 다음에 9월 3일 날 500만 원만큼 감소했습니다. 9월 3일 날 회수를 했기 때문에 500만 원만큼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1월 22일에 1,000만 원만큼 회수를 했어요. 11월 22일에 회수를 해서 1,000만 원만큼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잔액이 남았고 어쨌든 적수를 구하니까 다음과 같이 적수가 계상이 되었죠. 2천만 원. 네, 1,500에 여기 잘못 계산됐네요. 1,5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에 이제 2천만 원 더하고 그다음 500만 원, 1,000만 원. 잔액은 2천만 원. 기말 잔액이 2천만 원인데 우리의 그 가지급금 적수는 8330000000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가수금이나 그 밖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입금과 관련한 요 1번 내역을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연일수는 지금 보시면 366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공장형 아파트와 관련한 지급이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장형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거는 뭐 딱히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한 이자가 아니죠. 공장형 아파트는 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공장형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대출 이자였겠죠. 그래서 일단은 취득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건설 중이라든지 아니면 미완공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게 되면 그냥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고요. 그 다음에 11522-460에 해당이 되네요. 1152460 이렇게 되면 이제 차입금 적수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채권자가 불분명 이자래요. 그러면 18%고 780만 원이네요. 그러면 얘는 18%, 그 다음에 78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얘는 전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해당되고 우리가 원천징수액이 없기 때문에 송금 불산이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액 부인이 됐기 때문에 선순위에서 전액 부인이 돼서 여기 지급이자 대상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기업의 운영자금과 관련한 대출이자. 자, 운영자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뭐 별다른 제외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기업 구매 자금과 관련한 대출이자 한국은행 법률에 따른 기업 구매 자금과 됐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내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외되는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 총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기업 구매 자금 대출에 따른 차입금이자 요거에 해당된다면은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얘는 딱히 뭐 그런 내용이 없고 지금 구매 자금이 아니고 운영 자금입니다. 그래서 구매 자금과는 다르다. 구매 자금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3%고요. 3%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9065800 9065800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차입금 적수가 계산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볼게요. 자, 연지급 수입이자 상업보험 할인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자 비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기재 자체를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지급이자 그다음에 상업보험 할인료, 그다음에 운용리스료, 그다음 방금 전에 했던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상이 아닌데 얘는 지금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급이자에 기재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이자 비용은 20588-260이 돼서 우리가 가지급금 적수가 8330-000-000 차입금 적수. 그래서 차입금 적수분의 우리가 가지급금 적수를 구해서 우리가 2천만 원 중에서 얼만큼이 부인된 거예요? 87만 9,726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체 지금 차입금이 더 큰 거죠. 194, 947. 요 앞에만 적을게요. 194, 000, 1억 9천 정도고 지금 우리 가지급금 적수가 8.330-000-000이니까 이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정도만 부인이 된 거예요.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차입금 적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차입금 적수분의 차입금 전체 중에서 우리가 업무무관한 가지급금의 그 적수가 요 8330-000-000이기 때문에 다 적을까요? 그냥 8330-000-000이고 차입금 적수는요. 194 947, 167, 200. 자,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요만큼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차입금으로 조달한 금액 중에. 근데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 차입금 적수보다 업무무관 적수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러면 이 차입금으로 이 업무무관 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이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 비용은 전액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자 비용 중에서 전체 이자 비용 중에서 이 차입금 적수분에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적수를 구해서 부인액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879726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여기 780만 원 하고 여기 건설자금 이자가 있다면 얘와 얘 13번, 16번, 그 다음에 8번을 송금으로 부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지금 원천세가 없다라고 말씀을 아까 여기 되어 있었죠. 그래서 780만 원을 전액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상여로 소득 처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자,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는 우리가 879716 그래서 8번에 해당되고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780만 원,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879716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8번과 그다음에 여기 12번, 13번하고 그다음 16번에 나오는 요 지급이자를 세무조정하고 요거 8번에 나오는 거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자, 5번은 지금 서부상사고요.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고 지금 보시면 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이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잘 반영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지급금과 관련한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지급금 가수금이 내역이 나와 있고 가지급금과 관련된 이자 수령액은 없다. 즉 회사 계상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회사 계상액은 0원이다.
그다음 당좌대출 이자율이 4.6%인데 인정이자는 법정 당좌대출 이자율을 계산하기로 한다.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서부상사에 가서 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먼저 작성할게요. 자,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로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니라서 차입금은 고려하실 필요 없고 가지급금, 가수금과 관련한 내용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을 때는 항상 이 선택 사업연도를 잊지 말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왜냐면 연속되는 3년간은 우리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 사업연도를 반드시 입력하시고 연일수도 지금 366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데이터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탭키를 누르시면 김광철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자 가지급금을 1월 1일에 3,500만 원 정기 2월 된 금액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1,000만 원만큼 6월 30일에 대여를 해줬네요. 자, 그렇게 되면 4,5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수가 계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수금도 있어요. 가수금. 그래서 가수금도 회계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가수금도 전기 2월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네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불러와서 요거를 차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차입금을 입력할 필요가 없죠. 가중평균 이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당좌대출 이자율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을지 서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네요. 알아서 계산이 되어 있고, 자, 갑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46600000, 36600000, 그래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뺀 이 차가감 적수에서 4.6%를 곱하니까 인정이자가 1382,513으로 계산이 되었죠. 회상의상액은 0원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시가 인정 범위 지금 5%, 시가의 5%를 넘어가죠. 무조건이죠. 그러면 요 조정액 1382,513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만큼 우리는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금 산입이 되고요. 지금 누구였나요? 대표이사니까 상여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고 대표이사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1382,513 이렇게 해서 상여로 처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1382,513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해서는요, 지금과 같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가지급금 내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러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이 알아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수금도 이제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수금도 이렇게 알아서 불러줘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지금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알아서 불러줘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고요. 그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적수는 아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봤던 그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러면 이제 차입금과 관련한 내용을 볼게요. 자, 회사가 지급한 이자 비용은 다음과 같은데, 자, 14%고 지급이자는 84만 원. 예, 근데 14% 이자 중에서 우리가 35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전부 다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면 된다. 예, 세무조정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14%에 해당이 되고요. 14%고, 아이고, 잠시만요. 쪽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불러줘 왔고요. 자, 지급 이자를 보시면 14%죠. 그리고 84만 원. 그 중에서 채권자 불분명이 지금 35만 원이니까 그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84만 원에서 35만 원이 차감된 49만 원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연일수도 366일인지 일단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연 6%고 120만 원. 자, 6% 120만 원. 자, 6%고 지급이자가 120만 원이네요. 그럼 차입금 적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급이자는 총 1690000이 이제 부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지급이자에 놓여졌죠. 그래서 가지급금 적수와 차입금 적수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이제 작은 금액만큼 우리가 전액 송금불산입이 되네요. 왜냐면 가지급금 적수가 우리 차입금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 차입금을 조달해서 결국에는 차입금을 조달해서 전부 다 가지급금에 쓰였다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차입해가지고 법인 명의로 차입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급금 대표이사 빌려주는데 돈을 썼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 비용은 전에 송금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우리 8번, 우리한테 중요한 건 8번과 그다음 12번 요 밑에 있는 거, 그다음에 15번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이라든지 송금불산이 상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관련된 그 원천 징수 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이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원천세가 없죠. 그래서 35만 원 이렇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1690000 아이고 네. 169만 원이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원, 그다음에 169만 원. 그래서 종료하시게 되면 전부 다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자 송금불산익과 35만 원 금액, 그다음 860100 모두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인정이자 조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정이자 조정하고 나서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조정하게 된다면, 그때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지급금 적수에서 여기 적수 입력하실 때 불러오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자 가지급금과 관련해서는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먼저 하고 건설자금 이자 조정까지 같이 나오면 중간에 건설자금 이자 조정하고, 그다음 업무무관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이때 여기에서 건설자금 이자와 관련된 그 금액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요 순서대로 하시되 우리 대표자 상여와 기타 사유 유출 소득 처분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 업무무관 자산은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가지급금 우리가 인정이자 대상과 그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겠죠. 인정이자하고 지급이자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일타쌍피라고 하죠. 여기서 정리해 놓으면 인정이자 지급이자 모두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상업어음의 할인료나 운용리스료,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 취득으로 생긴 채무, 장기 매입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이라든지, 연지급 수입이자, 그 다음에 구매자금, 운용자금 아닙니다. 운영자금 아니에요. 구매자금과 관련된 대출에 따른 차익이자고, 이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른 금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